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진행의 서울경제 최충성 전문가입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보고 일단 진행하는 그런 내용들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이제 방송 시청하실 때는 항상 편하게 좀 들으시면 됩니다. 날은 추워졌지만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은 활활 타올라서 팔도 걷고 지금 했기 때문에 편하게 지금 차 한 잔씩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차트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향으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 민감주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경기 민감주 기존에 제가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대응을 하셔야 된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별 종목 장세, 개별적으로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 잘 대응을 하셔야 수익이 잘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내 종목들은 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이고, 일단 코스닥도 굉장히 이쁘게 지금 차트를 만들어 놓고 상승으로 살짝 돌려놓은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 기관은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이렇게 차트를 좀 다듬어 가려고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은 거거든요.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에 좀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멀티가 돼야 돼요. 멀티테이스팅이라고 하죠. 멀티테이스팅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경기 민감주를 대응을 하시는 분들, 대형주, 우리가 항공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대형주로 대응을 하면서 다른 것들을 봐야 됩니다. 어떤 종목들이 지금 자금이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코스닥 쪽에서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들을 보셔야 돼요. 왜일까요? 코스피가 지금 잘 가고 있고 경기 민감주, 증권, 철강, 조선, 해운 오늘도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들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것만 보면 되지. 왜 이 종목을 봐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교차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 지수가 그간 상승했던 이 폭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좀 깊게 상승을 했고 눌림 상승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데 언젠가 이 폭에 대해서 쉬어가는 구간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아닐 것 같으신가요? 이 구간이 발생을 할 텐데 과연 언제?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세요. 얘가 쉬어가는 구간,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지금 차트를 만드는, 얘는 이제 상승 초입부이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을 잘 노리신다면 저 종목에서 차익이 나오고 내가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네. 나는 코스피 종목 경기 민감주만 잘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만 잘하면 수익이 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코스닥 종목들이 움직이네. 자금이 갑자기 빠져나간다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있잖아요.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서 내 종목이 잘 가는 건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수익이 30%가 났든 40%가 났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이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항상 물음을 던지셔야 돼요. 저는 개별 종목 장세 제가 기존에 바이든 당선, 대선,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그 후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경기 민감주, 그리고 각 섹터,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등등등 제가 다 찝어드렸습니다. 수익 잘 나고 계시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최소한 수익을 어느 정도 다 보고 계셔야 됩니다. 왜요? 제가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당연한 부분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들 궁금하시면 지금 하단에 무료 채팅방 나가고 있으니까 서울경제TV 최충성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차피 들어오시게 될 거니까 그냥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돼요. 제가 개별 종목 장세에서 얼마나 강한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3일 연속 한 종목씩 상한가를 보냈습니다. 3일 연속이에요. 한 번, 두 번은 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은 실력이에요. 이 이상부터는. 지금 개별 종목 장세를 얼마나 잘 대응을 하고 있는가가 내 수익률이 계좌가 어떻게 복구가 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내 종목은 그냥 가만히 있다. 내 종목은 가만히 있어. 3%, 5% 아니면 마이너스권에서 계속 헤매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잘못된 부분이에요. 투자는 습관입니다. 포트는 매일매일 변해요. 주식은 주가는 우리는 어제 보는 거, 아침에 보는 거, 뭐 1시간 뒤에 보는 거, 30분 뒤에 보는 거 다 다르잖아요. 호가가 매일매일 변하는데 내 포트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기다리면 올라오겠지. 기다리면 올라와도 될 종목이 따로 있고요. 아닐 종목 따로 있어요. 지금 3년, 5년 뭐 기다리면 올라오겠지라고 하셨던 종목들 중에 올라온 종목이 있으신가요? 만약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용기를 내시고 포트를 좀 교체하셔야 돼요. 포트는 계속적으로 교체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오늘 장을 좀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섹터가 주도하는 섹터가 없어요. 사실 뭐 경기 민감주나 4차 산업이나 최근에 좀 시세를 주고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주도하는 섹터가 굉장히 부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봐드리면 해운 관련주 그리고 조선 관련주 최근에 이제 올라갔던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 뭐 LNG나 철강, 조선기자재 최근에 올라갔던 종목들. 여행 관련주도 제가 기존에 말씀을 드렸죠. 항공 관련주랑 같이 말씀을 드렸고 반도체 관련주 물론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어느 정도 가져가셔도 되는데 일단 제지나 코로나, 뭐 증권, 백화점 관련주 다 이제 경기 민감주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도 제가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잘 체크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지금 종목들이 그만큼 잘 체크를 해서 이제 투입이 돼야 그것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냐의 그런 장이기 때문에 지금 장에서 수익을 굉장히 좀 극대화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전 사실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 사실 시장 자체의 비관론자예요. 네. 객관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면 이렇게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비이성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승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상승으로 방향이 잡았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다만 올라가는 종목들 막 따라가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일까요? 주도 섹터가 부재하다. 단타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에서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주도 섹터가 없는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어떤 종목, 아침에 올라갔던 종목 매수하고 윗꼬리 달고 밀립니다. 다른 종목들로 또 변화하거든요. 이 종목이 올라가고 또 따라갔다 또 밀립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요. 하루에 몇 번씩이나 반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마 이거 느끼시는 분들, 이 방송 보시고 저거 내가 오늘 그랬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점점 이게 극대화되고 종목 장세도 극대화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되고 종목에 대해서 내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그리고 매수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지금 시장은 방향을 상승으로 잡았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하셔도 괜찮습니다만 너무 무리해서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잘 지켜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런 종목들 잘 체크하시리라 믿고 일단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강입니다. 지수가 상승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수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을 정말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뒤도 안 보고 상승을 해요. 기대감, 뭐 기존에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정권이 바뀌고 뭐 경기 부양책이나 뭐 그런 부분들, 경기 부양책, 그리고 백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기대감을 준다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굉장히 애매한 그런 상승이거든요, 사실. 예전에야 제가 분명히 한 3주 전? 3주 전에 우리가 이제 느꼈던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 뭐 그린니들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상승을 할 거야 라고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과 지금의 상승은 아마 다르다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체감적으로. 그린니들 관련주들 생각보다 잘 가지 않네. 이런 기대감? 바이든이 당선이 됐는데 그런 기대감은 없는데. 언론에서 쏙 사라졌죠. 네, 바이든이 뭐 처음에 뭐 어떤 걸 할 거고 어떤 걸 할 거고 어떤 걸 할 거고 이런 것들이 딱 나왔었는데 지금 뭐 코로나 확진자가 그냥 증가하고 있는데 바이든이 싹 사라졌습니다. 뭐 누굴 내정했다 그 정도만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일단 그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상승인가? 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 만약에 이것이 사람들이 이것을 다 알게 된다면 기대감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지? 백신 관련해서는 분명히 이슈는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잘 보셔야 돼요. 오늘 한 종목 상한가 달성을 했는데 일단 이 종목도 백신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백신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기대감이 살아있고 그 백신을 확보했다는 뉴스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백신을 접종을 했다.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수치가 어딜 가리키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언제죠? 내일 모레? 이번 연도? 올해? 내년이에요. 다 내년, 빠르면 여름. 여름 이후를 이제 가리키고 있거든요. 이 말인 즉슨 백신 자체가 지금 나와봤자 사람들에게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말이냐면 뭐 기대감이 반영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백신 자체가 실효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한번 잘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 백신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뭐 모더나나 화이자 뭐 90%, 95% 이렇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어쨌든 내년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초점이 다 맞춰져 있는 것. 아마 여름 이것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잡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내년 겨울, 연말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가을, 겨울. 어쨌든 내년까지 확산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건데 그럼 이 상황, 코로나는 확진자가 또 발생을 하면 지금 3차 확진이잖아요. 3차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3차 확산인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3차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의 공포감을 많이 가지고 지수가 꺾어졌던 3월 달, 이 당시에 공장이 문을 닫고 자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이랬던 그 시기가 아니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단언하실 수 있으신 분들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제가 그리고 경기 지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전분기 대비 상승을 한다. 2분기 대비해서 상승을 한다. 지금은 당연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름에 우리가 사실 잘 났습니다. 마스크도 잘 착용을 했고요. 어느 정도 뭐 손 소독제나 이런 것들, 사람들과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잘 넘겼어요. 분기 대비해서 경기 지표가 회복되는 건 맞습니다만 기저효과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3분기 회복보다는 4분기부터 진행이 되는지를 잘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네요. 그럼 어떤 것들이 발생을 할까요?
그럼 공장도 가동이 안 될 거고, 우리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잖아요. 반도체 세계 1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조선이나 해운 같은 것도 뭐 최고죠. 중공업 관련해서는 세계 1위인데 이렇게 확진자 수가 증가되면 물론 지금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많이 확진자가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뭐 300명, 4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이지만 유럽, 뭐 미국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아마 기사를 보셔서 아실 건데 와닿진 않죠. 사실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가 경험했을 때 그런 확진자가 아니라면 사실 와닿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무너진다면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시고 그런데 왜 지수가 상승을 하는가? 왜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잘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가 상승을 합니다. 최근에 올라갔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지금 관심 있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경기민감주 관련해서는 뭐 코스피 종목들로 많이 알고 계실 거고 제가 저번 시간에 뜯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줄줄 나오셔야죠. 네, 조선, 해운, 뭐 철강, 뭐가 있을까요? 금융, 건설, 뭐 이런 것들, 항공,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경기 민감주입니다. 뭐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 최근에 이제 뭐 호텔이나 여행, 뭐 그런 것들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와중에 4차 산업 관련군들을 한번 보면 여기도 이제 슬슬 이제 자금이 이동하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유심히 보신 분들은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언택트, 뭐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 슬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지수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4차 산업 관련군들은 제가 거의 단언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대장주만 잘 잡아서 매수하고 그냥 기다리고 계신다면 뭐 마이너스 폭이 지금 당장 뭐 40%든 10%든 50%든 상관없이 그냥 매수해서 바닥에서 매수해서 끌고 가시면 2, 3년 안에 2배 이상 다 갈 거다라고 단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차 산업 관련군들은 잘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지금 자금이 슬슬 이동을 하는 것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지수가 하락하고 상승을 할 때 이때가 3월장이거든요. 3월장 많이 떨어지고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주도했던 섹터군들이 4차 산업 관련군들이에요. 이 종목군들이 지금 끝났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시대의 변화예요.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이슈가 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입니다. 뭐 AI, 인공지능, 그리고 IoT, 뭐 이런 것들, 보안,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나 이런 부분들도. 가상화폐는 이제 하나 더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가상화폐,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기술투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기술투자, 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상승과 관련해서 많이 움직이죠. 비트코인이 뭐 2천만 원을 돌파를 했다 이러면서 코인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 이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지금 뭐 중국에서 디지털 화폐 이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디지털 화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영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좀 SF 영화인데요. 네. 아마 스필버그 감독일 거예요. 네, 갑자기 좀 뜬금없을 수 있는데 네.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잘 체크를 해보세요. 일단은 가상화폐에 관한 그리고 4차 산업과 관한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좀 잘 녹여놓은 영화인데 다소 이제 게임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녹아 있어서 에이, 처음에는 저게 뭐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를 굉장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어쨌든 가상화폐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잘 봤던 영화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4차 산업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뭐 페이스북에서 진행하는 리뷰라나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화폐 관련해서는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마 현금을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대체될 수 있다. 향후에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될 수 있는 산업군이며, 가상화폐는 뭐 코인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도 블록체인 기술은 살아남을 것이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기술은 사실상 뭐 4차 산업에 있어서 제가 뭐 보안을 말씀을 드렸지만, 보안은 뭐 4차 산업의 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보안을 해줄 수 있는 게 블록체인 기술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뭐 공인인증서나 이런 것들을 뭐 이걸 통해서 하지만 여기에 다 체크를 해놓고 이건 수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은 굉장히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해서도 잘 보셔야 되고, 지금 자금이 흘러가는 와중에 4차 산업 관련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그 섹터를 잘 보셔야 돼요. 걔가 대장주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개별 종목 장세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굉장히 좀 보시기가 힘드신 분들께 어떤 것들을 보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섹터군들은 굉장히 강하게 시장에서 지금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성급하게 매매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추후에 눌림 구간이 나오거나 적정 자리를 준다면 그런 자리에서 그냥 편하게 탑승하셔서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잘 보자. 그리고 경기민감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서 여기로 이제 넘어올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코스피가 상승을 했으면 어느 정도 주가는 상승만 하지 않습니다. 상승하락, 상승하락을 반복을 하죠. 얘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 상승할 때 얘는 쉬겠죠. 그러면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내가 어떻게 투자해야겠구나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시고, 백신 관련해서는 물론 너나 할 것 없이 뭐 백신이 뭐가 나왔다 하면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아스트라제네카도 오늘 영국에서 그 발표가 나왔죠. 뭐 70% 이렇게 나왔었는데, 일단 그러한 부분들도 백신도 계속해서 돼야 된다. 제가 뭐 오늘 공략한 종목, 오늘 공략하진 않았는데 기존부터 공략하고 오늘 강하게 상승했던 이 백신 관련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차트가 선행돼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재료가 나옵니다. 선차트 후 재료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 경기민감주는 제가 대응 방안 말씀드렸고, 이걸 대응하면서 시야를 돌려서 다음에 내가 먹을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해야 이런 종목들 차익이 나왔을 때 이 종목들로 옮겨갈 수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냥 저 종목을 샀어야 되는데, 저 종목 말했었는데 라는 그런 아쉬운 한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악재를 인지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이건 분명히 시장을 억누르는 악재가 될 것입니다. 지금 뭐 북한도 문제가 안 돼요. 북한도 문제가 안 되고, 일본도 문제가 안 되고, 뭐 중국도 문제가 안 되고, 지금 미중 무역 갈등도 쏙 들어간 거 느끼시죠? 네. 미중도 지금 문제가 안 되고, 북한도 문제가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사실 지금 섹터군이 굉장히 갇혀 있어요. 갇혀 있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시장이 좀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사실 재미가 없어요.
파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뭐 4차 산업 관련군들이나 이런 것들 아무래도 올라갈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장에서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많은데 이 코로나 악재로 인해서 여기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여기 갇혀 있어요. 그런데 개별 종목 장세 얼마나 쉽나요? 사실 여기 갇혀 있는 종목들 중에 종목을 고르면 되는 거거든요. 파생되어 나아가지 않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쉬운 시기입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뭐 지수는 상승을 한다. 인지를 하고 대응하는 것과 왜냐하면 준비해요. 시뮬레이션, 이미지 트레이닝을 항상 하고 계셔야 내가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이렇게 나는 이렇게 움직여야겠다. 나는 이렇게 움직여야겠다. 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 잡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악재를 인지를 하고 자금의 흐름을 보고 다음을 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금의 흐름이에요. 저는 매매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흐름에 따른 매매를 합니다. 자금이 흘러가는 방향을 봐요. 이거는 뭐 우리가 TV에서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술적인 분석 뭐 그런 것들은 뭐 하셔도 됩니다만 우리가 뭐 보조지표 같은 것들 있잖아요. 저는 사실 보조지표를 많이 보지 않아요. 굳이 볼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보셔도 돼요. 딱 말씀을 드릴게요. 뭐 스토캐스틱, 뭐 볼린저 밴드 필요 없습니다.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의미 없어요. 사실 뭐 이런 밴드나 이런 것들은 과거에 대한 지표 아닌가요? 이격도 필요 없습니다. 이격이 벌어져 있는데 뭐 지금 손절을 하나요? 자, 이 지표라는 것은 뭐 과거에 따른 지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 맞는 지표일까요? 여기 의미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지표라는 것에 사람들의 심리가 온전히 반영이 될까요? 안 돼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지표는 그냥 지표대로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냥 참고용 정도로만.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급과 자금의 흐름이에요. 어디로 이동하는가. 제가 지난주부터 저희 종목들 대응을 할 때 자금의 흐름이 점점 우리 종목들로 돌아오고 있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건 이제 제가 그냥 말한 게 아니고 수익률로 증명이 되는 거죠. 이 흐름을 잘 보시면 돼요. 우리가 수급을 체크하는 거 외국인들이 오늘 파네, 외국인들이 오늘 사네 단순하게 이렇게 접근하실 게 아니고 지금 자금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갑자기 상승하는 종목들 제가 여기서 힌트를 하나 드리면 갑자기 가만히 있던 종목이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30% 뭐 상한가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작은 흐름이라도 3%, 5% 상승하네? 왜 상승을 하지? 갑자기 오늘 왜 상승을 할까? 코스닥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들어와서 3%를 오르네? 뭐지?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3%가 올라서 외국인들이 사니까 괜찮은가? 그냥 넘기실 게 아니고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은 뭐지? 상한가 갈 종목은 뭐지? 이렇게 접근하실 게 아니고 왜 올라갈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게 사실 시작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기존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 외국인들은 큰 자금이 들어옵니다. 이거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외국인들은 큰 자금이 들어와요. 여기서 아마 큰 돈을 굴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몇 억대 굴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매수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매수를 할 때 뭐 돈 100만 원, 돈 1000만 원, 뭐 물론 이게 작은 돈은 아니지만 외국인들이 가진 자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자금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뭐 100만 원, 1000만 원이 있다면 그냥 이렇게 호가가 이렇게 있는 와중에 내가 그냥 이렇게 사면 돼요.
이 호가 하나 끝도 없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어떻게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61선, 121선 말씀드릴 때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외국인들은 크게 자금을 쪼개서 들어온다. 중요한 건 이평선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금을 쪼개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3% 올라간 종목?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이미 다 눈치채셨을 거예요. 오늘 3%가 올랐네. 외국인들이 자금을 쪼개서 들어오기 시작했구나.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오늘 그냥 올라갔네. 쟤 올라가나 보네. 근데 강하지 않네. 난 상한가 단타 치고 싶은데 10%, 20% 올라간 종목을 사야겠다. 이렇게 접근하실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외국인들은 냄새나게 들어오지 않아요. 10%, 20% 이렇게 마음먹은 종목들은 사실상 내가 상승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어디 한번 따라와봐. 물량 소화를 너네가 얼마나 하나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 이렇게 하게 들어오는 거고, 작게 들어오는 거는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겠죠. 의심을 품고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흐름만 잘 체크를 하면요, 사실상 지표나 뭐 여기저기 방송 보시고 그러실 필요가 사실 없어요. 제가 짚어드리는 이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크게 멀리 보고 시장 움직임에 동요하지 말자. 이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과 살짝 비슷한 맥락인데, 동요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게 오늘 와닿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지금 주도 섹터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어떤 종목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어떤 종목이 올라갔다 떨어지고, 어떤 종목이 올라갔다 떨어지고. 오늘 단타 대응 하루 종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올라갈 만하면 꼬리를 달고, 올라갈 만하면 또 꼬리를 달고, 올라갈 만하면 꼬리를 달고, 계속 밀리네. 마이너스에. 동요하시면 안 돼요. 어떤 종목이 움직이니까 사람들은 이제 상승하는 종목만 보거든요. 그렇다 보면 마음이 급해져요. 마음이 급해집니다. 기다릴 때 잘 기다려도 오늘 상한가에 가도 빨리 팔고 싶어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왜냐면 꼭대기에서 잡았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놓아버리면, 안 놓으면 내가 다시 손실로 돌아갈 것 같아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동요하시면 안 돼요. 시장 움직임에 동요하지 말고 내 갈 길을 가는 겁니다. 내 갈 길을 가셔야 돼요. 다만 그 종목이 정말 좋은 종목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빠른 순환매.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급하게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어요. 오늘 특히 엄청나게 빠르게 돌고 있었는데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목들 무리해서 따라가지 마시고 차분하게 자금의 흐름을 보자. 네, 이런 내용들 보시고 싶으시면 하단에 서울경제 최충성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입장하셔도 되고요. 장중에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들 봐야 되는지 대응 전략 같은 거 짜드릴 테니까 정말 궁금하시다면 어차피 들어오시게 돼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특정 섹터가 아닌 개별 종목 장세입니다. 힘드신 분들 들어오세요. 주가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내 종목만 가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개별 종목 장세가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에요. 사실 상승장에서는 그냥 매매하셔도 돼요. 상승장보다 사실 하락장보다 힘들게 개별 종목 장세이거든요. 하락장, 그리고 개별 종목, 상승장. 상승장에서는 그냥 어떤 종목을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사셔도 돼요. 아무리 못해도 3%, 5%는 먹을 수 있어요. 전반적인 상승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하락장이 어려워요. 그리고 개별 종목 장세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 하락장도 개별 종목 장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하락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이런 종목 장세를 잘 대응을 하자는 점을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차트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뭐 삼성전자 많이 가지고 계실 테니까 삼성전자 살짝 살펴보고,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상승을 노리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뭐 11선 지지하고 있으니까 지수가 상방으로 잡혔으니까 끌고 가보세요. 네, 뭐 신고가 달성하고 있는데 굳이 이 종목은 뭐 던져낼 필요 없이, 그리고 전고점도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반도체 관련해서는 제가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이 종목이 올라가면 여기 하단 종목들 잘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도체 관련해서 뭐 대형주가 엄마가 움직인다면 아이들도 따라갈 거예요. 다 삼성전자를 보고 있는 와중에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일까요? 이 종목은 물론 삼성전자 좋은 기업입니다. 상승할 수 있어요. 지금 지수도 상승할 수 있고. 근데 이 폭 자체를 보세요. 제 입장에선 이 폭 자체가 사실 수익이라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네. 어쨌든 강하게 상승을 하고 내가 같은 시간, 우리는 사실 이 시간, 기회비용이라는 거를 굉장히 잘 살려야 돼요. 기회비용. 같은 시간을 기다려도 내가 5%를 먹을 건지 이 시간 동안 내가 20%를 먹을 건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대형주 위주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 대형주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외국인 수급을 체크를 잘하자. 물론 기관도 기관이지만 이런 대형주는 외국인 수급을 잘 체크를 해야 된다는 점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해운. 네. 대한해운 관련해서 놓은 상한가 달성 후에 조금 눌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내일 여기 십자자리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너무 꼭대기 자리에서 진입은 좀 자제해 주시고, 해운 관련주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에 강하게 갔지만 어느 정도 좀 차익이 나오면 차익 실현하시면서 가시는 방향으로, 이거는 어디까지? 외국인 수급 체크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는 와중에 그 자리까지만 좀 진입하시는 전략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런 종목들 잘 대응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제 TNR 바이오팹, 제가 3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굉장히 강하게 오늘 상승을 했죠. 지금 샀다 팔았다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때 한번, 네, 이때도 팔았고, 이때 팔고, 이때 매집하고, 다시 이때 상한가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지 아세요? 선 차트 후 재료입니다. 바이오 종목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위험성, 리스크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특별하게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들을 봐야 됩니다. 최초에 제가 이 종목을 봤던 이유는요, 3D 바이오 프린팅. 우리가 흔히 3D 프린팅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걸 이제 바이오에 접목시킨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뭐 심장 같은 걸 복제한다던가, 신장이나 그런 바이오와 관련된 3D 프린팅을 하는 업체입니다. 독보적이죠. 이런 종목을 보셔야 돼요. 게다가 이제 국책 사업으로도 지정이 됐습니다. 그 어떤 바이오 종목을 정부에서 국책 사업으로 지정을 하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어떤 종목을 볼 때는 하락할 이유들을 더 많이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승할 이유들은 당연한 거예요. 어떤 이슈가 나와도 빠질 그런 재료들을 뭔가 없애준다면, 상쇄해준다면 자연적으로 상승을 하거든요. 어쨌든 3D 프린팅, 바이오 이런 부분들이 묶여서 일단 매집을 계속적으로 하고 지금 4번째 공략을 한 거거든요. 샀다 팔았다 반복을 하면서. 그 다음에 상한가에 달성할 때 갑자기 어떤 이슈가 터졌냐면 존슨앤존스, 코로나.
네. 차트가 만들어진 다음에 재료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강조를 드렸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재료가 선행되고 차트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건 거의 100의 1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료는 사실 있잖아요. 제가 이 종목을 분석할 때도 알았지만 그 전에 다 분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이 TNR 바이오팹 관련해서는 잘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보제약입니다. 경보제약도 지금 3일 연속 상한가를 계속적으로 달성을 하고 있어요. 종목들이. 네, 이때도 상한가 달성을 하고 지금은 좀 쉬고 있는 모습인데 얘도 상한가에 달성을 했습니다. 얘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제가 봤던 종목이고 오히려 TNR 바이오팹은 다른 이슈를 보고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붙여서 날아간 격이죠. 어쨌든 얘도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점을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기술 투자 이거부터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기술이죠. 네, 우리기술 관련해서는 해상풍력이에요.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제가 우리기술 이거를 한 10월 이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바이든 당선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제 다 그린뉴딜 어떤 것들을 보고 있었나 한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바이든이 당선이 됐네. 그린뉴딜 관련주가 움직이네. 어떤 종목들을 보셨나요? 그냥 말씀드릴까요? 뭐 유니슨, 하나솔루션 다 기존에 올라왔던 종목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는 내가 샀을 때 얼마나 먹을 수 있나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 투자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는 기회비용을 잘 살려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이 종목은 이 당시에 모아서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유니스는 어땠죠? 하나솔루션은 어땠죠? 개별 종목 장세는 종목을 정말 잘 봐야 돼요. 다만 정말 싫어요. 이 우물에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게 잘 갈까 이것만 준비를 해놓고 자금의 이동 방향을 잘 보시면 됩니다. 3% 5% 수익 내고 싶으시면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 이상 수익 뭐 20% 30% 이상 수익을 내고 싶으시다면 바뀌셔야 돼요. 바뀌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하단에 오픈 채팅 나가고 있으니까 서울경제 최충성 입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 있잖아요. 저를 따라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3일 동안 상한가를 하루에 하나씩 달성을 했습니다. 뭐 수익 실현을 뭐 절반 한 것도 있고 아예 안 한 것도 있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시야의 차이예요. 어떤 시야일까요? 아마 저를 따라오시는 분들 중에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많이 해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상한가를 30%씩 20%씩 달성을 하고 상한가에 가는 그런 느낌을 안 해. 그런 느낌을 안다는 건 그 경험을 못 해본 사람과 차이가 달라요. 시야가 그릇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항상 3% 5% 갇혀있는 사람은 마이너스 10% 20%에 가면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30% 20% 한번 이렇게 가본 사람은 있잖아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내가 상한가 맞으면 끝이네. 이렇게 된다고요.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시야를 계속적으로 넓혀 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종목은 뭘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 채팅 거기 링크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이제 용어 정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필수 용어 이해입니다. 지금 자사주 매수, 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환사채 발행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짚어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사주란 뭘까요? 굉장히 복잡하죠.
자사주란 뭐 회사가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 계산으로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뭐 취득해 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제가 읽어 드릴 거면 제가 있을 이유가 없겠죠. 자사주라는 건 내가 회사의 오너인데 내가 내 회사의 주식을 뭐 취득을 한다던가 반대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주가에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뭐죠? 용어에 따른 주가의 흐름이에요. 용어에 따른 주가의 흐름. 자,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사주를 매집을 해요. 내가 내 회사에 주를 매집을 하네. 매수를 하네. 이건 뭘까요? 무언가 호재가 있다던가. 호재. 뭔가 발전 가능성이 있다던가. 그러니까 내가 이 주가가 우리 회사 주식이 뭔가 상승할 여력이 있으니까 매수를 하겠죠. 그럼 주가는 당연히 상승을 할 겁니다. 반대로 자사주를 버려요. 뭔가 좋지 않다라는 거겠죠. 딱 그냥 느낌에도 뭔가 누군가 매도를 한다는 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대주주가 매도를 한다는 건 뭔가 차익 실현한다는 느낌. 특히 이제 최근에 바이오 종목, 제약바이오, 백신 관련해서 많이 종목들 상승을 했었잖아요. 꼭대기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죠? 자사주를 다 던졌어요. 네. 개인들은 사고 있는데. 왜죠? 거품이 껴있다거나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더 이상 올라갈 것 같지 않아. 난 내 걸 팔아야지. 더 올라갈 것이라면 왜 팔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회사가 막 올라가다가 자사주를 던졌다라는 거는 나도 던지고 나와야 돼요. 물론 그게 조금 더 올라갈지라도 나는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에 좀 포인트를 맞추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사주 관련해서 취득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상장 폐지, 자진 상장 폐지 같은 이슈들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모아텍이라는 종목, 네.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이 주가가 제가 아마 이거 작전주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을 한번 보시면 이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상승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예전에 한국유리 이런 거 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테지만 자진 상장 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뭐 90% 이상 자기 지분을 취득을 해야 폐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합니다. 어쨌든 사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안다면 굉장히 크게 상승을 노릴 수 있겠죠. 네, 일단 짧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환사채, 시비발행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공시에 사채 발행을 하고 주주 변경이 떴네. 쉽게 어떤 거냐면 A란 사람, B란 사람, C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주가를 거래하는 데 있어서 사채 발행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앞으로 사채 발행을 합니다. 쉽게 작전이에요. 네. 이 사람 명의로 이제 사채 발행을 하고 이 사람은 언제든 빼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신임 관계에서 돌아갑니다. 근데 그런 것이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돈적으로 사채 발행을 그 사람 앞으로 해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고 주주 변경이 일어난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지금 방송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건 제가 추후에 유튜브 강의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 뭐 경기민감주, 코스피 종목들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 후에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체크를 해야 될지 제가 잘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금의 흐름에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들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고요.
다음 종목이 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하단에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을 하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제가 관련해서 힌트를 틈틈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하루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들로 제가 더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까지 수익을 말하다 최충성 전문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